안녕하세요. 유라TV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100만 독자가 열광한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책이에요.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부를 창출하는 공부를 하라. 제가 낸 책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많아요. 물론 이분이 저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하셨지만 저도 배움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동경의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 박사와 경영학 박사를 취득한 그런 치과 의사예요. 미국 뉴욕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고 세계 수준의 의학 지식과 기술을 일본에 전파를 했고요. 연간 4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자기계발 분야로 책 100만 부 이상의 책을 낸 그런 작가입니다.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분이 터득한 부의 비밀. 근데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정말 치과 의사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하는데도 노력을 정말 많이 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연간 100번 정도로 강연을 듣는데요. 지금도. 네, 이렇게 학위가 있고 이런 사장인데도 계속 공부를 하고 책을 외출할 때 가방에 3권씩 들고 다닌대요. 정말 노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는 걸 정말 돈으로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 노하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 정말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력한 만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노력한 만큼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노력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방법 말고 돈 잘 버는 노력에 대해서 많이 이분이 언급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리 많이 원해도 허용된다는 무한의 법칙 역시 정확히 돈에게 적용됩니다. 돈을 원한다는 마음가짐에 한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을 1억으로 설정하거나 조금 더 욕심을 부려 2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에 거리낌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10억 원을 원한다면 연수입 10억을 바라면 그만입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자, 배우면 여러분이 작동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30대 초반 개업을 하고 나니까 치료 기술만으로는 경영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치과 경영이. 그 다음부터는 경영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과 비즈니스는 미국이 본고장이란 생각에 미국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힘에 이끌리듯 자기계발 분야의 책을 한 권 손에 집어들게 된 것이지요. 지금도 어째서 그날 그곳으로 발길을 향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읽은 책이 바로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작가 롬머인가? 레버리지 쓴 롬머인가? 그 작가도 나폴레온 힐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엔 나폴레온 힐 책을 옛날에 이 책 읽어봤는데 다시 읽고 리뷰를 하도록 해볼게요. 진짜 좋은 책이죠. 자, 얼마나 많은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참가했는지 셀 수가 없대요. 지그 지글러 프로그램, 데일 카네기 휴먼 모티베이션 프로그램, 맥스웰 몰츠 프로그램, 브라이언 트레이시 경영 프로그램, 조셉 머피 골든 프로그램 등등 자기계발 세미나를 엄청나게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자기계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경영자로서 경영 수법을 연마하면서 병원이 잘 되도록 하니까 병원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병원에 오면 왠지 행복한 기분이 든다. 의사 선생님과 직원을 만나는 게 즐겁다. 지방 치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서도 환자분이 오고 있어요. 수입이 계속 늘어납니다. 저의 이 모든 능력이 잠재 능력, 더 나아가 인성까지를 포함한 인간력을 높이는 배움을 시작한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자신의 의식이 변하자 직원들의 의식도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자, 오너의 의식이 변하자 직원들이 변화했대요. 자,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 엄마, 부모가 바뀐다. 그럼 아이들 바뀌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 명만 변하면 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자. 이런 깨달음이 또 한번 생기네요. 우주의 법칙성과 잠재의식을 모른 채 무턱대고 공부하는 것은 진실로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앞날이 불안해. 장래의 전망이 어두우니 자격증이라도 따놓아야지 라는 생각에 자격증 취득을 공부하면 자격증은 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망이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앞날이 불안하다는 생각 그 자체가 어두컴컴한 나날이 계속되는 결과를 낳지요. 자, 그래서 불안해서 뭔가를 하면요. 계속 불안을 낳아요. 불안해서 공부하고 불안해서 노력하면 계속 불안한 결과가 옵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서 잘할 수 있어. 난 더 많이 풍요를 누릴 거야. 잘 될 수 있어. 더 행복할 거야. 다 좋아. 완벽해.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을 공부해라. 머피의 이론을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 주실 세미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대요. 자,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신의 직감에 따라서 가고 싶은 세미나에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강의를 듣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슨 강의가 가장 좋아요? 라고 물어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가장 좋았던 강의와 5년 전에 좋았던 강의가 지금 좋은 강의가 너무 다르고요. 저는 작가기도 하고 방송인이기도 하고 또 강사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배운 걸 바로바로 저의 그런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배운 걸 막 여러분한테 설명하거나 책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로 써서 이제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뭘 배울 때 정보를 얻으러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뭘 가르치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매력이 있을까, 와,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고 그 사람과의 어떤 친분을 얻기 위해서 강의를 많이 가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저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벌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얼마를 벌까, 뭐 이런 거. 전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 지혜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인성, 함께 나와 뭘 할 수 있을지. 저는 요즘은 그걸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가는 세미나가 좀 다르겠죠. 남들과 보는 것과. 그래서 사실은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가 있어요. 전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책과 유튜브로 거의 충당을 합니다. 내가 강의를 왜 들어가는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가서 어떤 거를 얻어올 건지에 대해서.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시간관리 7가지 법칙이라고 했어요. 정말 좋아서 제가 밑줄 다 그었습니다. 첫째, 우선순위를 정한다. 두 번째,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일부를 덜어낸다. 뭔가를 시작하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불가능한 일, 잘 못하는 일은 무리하지 않는다. 네, 못하는 일은 포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 하고 싶은 일만 한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거절한다. 다섯 번째, 진지한 태도로 집중한다. 여섯 번째, 아무리 사소한 시간이라도 활용한다. 일곱 번째, 내일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지배해야 성공할 수 있다. 배움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해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되도록 아웃소싱을 합니다. 컴퓨터 관리는 컴퓨터 시스템 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논문과 책 원고는 초고를 쓴 다음에 정서와 입력은 아르바이트나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내가 해도 되지만 굳이 안 한다는 거죠.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큰 시간이래요. 1분이면 전화를 걸 수도 있고 3분이면 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5분이면 신문을 볼 수도 있고 15분이라면 어지간한 용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분이 6번이 있다면 30분이 되지요. 새로운 무엇인가에 활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1년이라면 182시간이나 됩니다. 틈새 시간을 가벼이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이렇게 아끼는 이분은 속청을 통해서 더 시간을 당기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속독과 속청 얘기는 제가 책 읽으면서 거의 처음 봤어요. 한번 우리 잘 들어볼게요. 되게 이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잘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책상 정리처럼 그다지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작업을 할 때면 저는 항상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독서 스타일이지요.
10여 년 전에는 빠르게 듣는 속청을 마스터하고 나서 거의 모든 독서는 속청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뭐 듣기 좋죠. 저는 사실 유튜브를 요즘 1.75배속이나 2배속으로 보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서 자막도 켜놓고 봅니다. 이분은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얼마나 빨리 듣냐면요. 고속으로 재생하기 때문에 끼릭끼릭한 소리가 난대요.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끼릭끼릭한 소리. 근데 이게 나중에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프로 아나운서가 낭독해준 내용을 CD로 만들어 속청을 하고 있대요. 보고 싶은 책을요, 소리내서 녹음하는 작업을 해서 들었대요. 대단하죠. 우리 요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책이 되게 많잖아요. 오디오북이. 정말 이 시대에 시간 절약하기 좋은 방법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지인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반드시 녹화한 후 빨리 감기로 건너뛰면서 중요한 부분만 보통 속도로 본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은 30분 이하로 충분히 즐길 수 있다 하죠. 책을 많이 읽으면 강의 듣는 시간이 되게 아까워지더라고요. 왜냐면 강의는 다 아는 내용을 스킵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는 넘길 수가 있는데 강의를 들어가면 넘길 수가 없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의를 들어갈 때는 만나고 싶은 사람, 아니면 내가 이걸 듣고 와서 바로 나한테 돈을 벌도록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 이 두 가지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강의를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가죠. 자, 이분도 강의 듣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제까지 꼭 가보고 싶은 세미나나 강좌가 있으면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유럽에 가는 것도 마다치 않았고 책이나 DVD도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면 즉각 구입해서 봤습니다. 그 모든 비용을 합해보면 좋기 1억엔은 넘을 겁니다. 1억엔이면 우리 돈으로 10억 정도예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써왔을까요? 바로 배움은 최고의 투자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세미나가 기대만큼의 내용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장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와 조우하게 됩니다. 강사와의 만남, 주최 측, 관계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만남에서 반드시 어떤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요, 아주 저렴한 강의를 가서는 이런 다양한 만남의 수확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좀 비싼 강의를 확실히 들어가면은 다양한 만남이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주최 측이라든가 이런데 퀄리티가 좀 다르다. 강의료가 좀 비싼 경우는 뭔가 얻어오는 게 확실히 좀 더 있더라고요. 경험상으로요. 자, 그래서 비싼 돈을 투자한 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전에 한 번 참석에 18만 엔을 내야 하는 고액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18만 엔이면 우리 돈으로 180만 원 정도입니다. 톱 매니지먼트 코스 드러커 연수라는 세미나였습니다. 1년간 12번으로 이루어진 코스였기 때문에 참가 비용이 216만 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는요, 오후에는 그룹별로 자유 토론을 되게 많이 시켰대요. 한 번에 18만 엔이나 받으면서 반은 자유 토론으로 때우는 건가? 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런데 그 토론 시간이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구성원 대부분이 연간 매출액 수백억에서 수천억 엔에 이르는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였던 것이지요. 정말 격이 달랐대요. 자유토론이 정말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퀄리티가 있는 강의를 갈 때는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밥을 중간에 먹던지 끝나고 차를 마시더라도. 거기에서 만났던 대기업 사장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줬대요. 자네 50세까지는 공부를 하게. 그 나이까지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없으니 50세까지 공부하면 그 다음에는 뒤를 쫓아올 사람이 아예 없어지지. 결국에는 1등 주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해요. 똑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항상 사회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공헌하려고 마음을 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거울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자, 돈은 일종의 힘이고 사회적인 파워이기 때문에 사회에 공헌을 위해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워런 버핏은
가치라는 것에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치란 물건을 살 때 벌어들이는 것이라 했어요. 자, 가치란 물건을 살 때 벌어들이는 것. 자, 물건을 살 때 벌어들인다. 이상하지 않아요? 벌지 않고 쓰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뭘 샀는데 벌 수 없는 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씀으로써 자신에게 들어온 가치를 이용해 새로운 부를 벌어들인다라는 것이죠. 가치란 물건을 살 때 벌어들이는 것.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지식이 가져다준 부가가치를 통해 부의 선순환을 일궈내는 것. 그것이 진정 풍요로워져가는 리드미컬한 사이클입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알아내는 법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거 듣고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공감돼서. 파동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가 짧게 느껴지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틀림없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김유라 TV와 함께 하니까 시간이 길게 느껴지세요? 짧게 느껴지세요? 자, 짧게 느껴지면 우리가 파동이 잘 맞는 거예요. 저는 방송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여러분과 너무 파동이 잘 맞는 거죠. 운이 좋은 사람과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을 나누어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악수나 하이파이브, 포옹 등을 통해 그 사람의 체온과 맥박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악수, 하이파이브, 포옹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제 강의 들으러 오시면 너무 부끄러워서 요구를 못하세요. 예, 저는 안아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작가분이 운명학을 공부하고 있대요. 어느 책을 통해 일본에서 인간과학을 연구한 하세가와 히로카즈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책은 이미 절판되어서 어디서도 팔지 않았지요. 저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했더니 이미 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미망인에게 연락한 결과 모든 저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절판된 책에 고인이 된 작가의 미망인한테 연락을 해서 책을 다 구했대요. 그런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마치 세포가 된 것처럼 지금의 저 자신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수입 10억을 벌어들이려면 책은 자신을 만들어준 세포가 된다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절판된 책까지 구해서 읽는데 나는 왜 이렇게 책을 안 읽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있을 때 읽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자,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가족의 행복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한 자세일 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또한 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수입은 공부와 일에 따라오는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꿈이나 목표는 사회적 가치와 연관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일본에서는요, 실현되지 않을 입에 담으면 사기꾼 취급을 당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 대단히 자신 있나 보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한대요. 미국에서 꿈은 이렇게 한대요. I will 뭐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단언하면 자신감이 생겨나고 단언할 때마다 그것이 강화가 되어서 결국에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승화가 돼요. 그 절대적인 자신감은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잠재의식에도 작용해서 꿈이 현실화되기 이른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요, 남들에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단언하고 확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한테 뭔가를 말을 해서 내가 그걸 꿈으로 이루거나 했을 때 존경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말하셨는데 그걸 정말 이루셨네요.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부모가 이 말을 하고 그 꿈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이의 꿈이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엄마는 정말 말하는 대로 다 이루는 사람이네. 엄마가 1년 전에, 2년 전에, 5년 전에 이런 말을 했었지. 진짜 엄마가 해내네. 그리고 내가 그걸 해낼 때마다 내 아이의 유전자가 바뀌어요. 자, 내 아이의 유전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에 나가면 항상 비교당하고, 그죠? 경쟁하고, 너는 부족해, 너는 더 해야 해, 너는 이 부분이 부족하네라고 항상 지적받죠. 그런 아이의 유전자가 내가 부족해라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엄마가 선언하는 걸 이루는 걸 본다면, 나도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룰 수 있겠네?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지금은 내가 어떻더라도 말하는 대로 이룰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아이한테 성공하는 엄마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엄마가 올해 목표가 있는데, 올해 목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야.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하는 대로 하는 거. 자, 후나이 선생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자기계발 강사랑 강의를 한번 우연히 한 적이 있대요. 그 선생님 강연을 하고 나서 큰 실적이 되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간 도약대가 되어주었대요. 근데 그거를 막연히 꿈을 꾸었는데 진짜 이루었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이렇게 무섭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움이 거듭되고 쌓여서 스스로의 내부에서 어느 정도 성과로서 굳어지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다고 크게 솔직히 말로 꺼내봅시다. 자, 이 사람은 누가 물어봤대요. 어떤 사람과 강의를 하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후나이 선생님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감히 얘기했대요. 정말 유명한 사람은. 근데 그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소망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을 움직여서 결국 현실로 결실맺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요, 유명한 강사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김동률 꼭 만나고 싶어. 너무 사랑합니다. 예, 우리 동률 오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계속 말하고 다니죠. 나는 김동률이 너무 좋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고 유튜브에도 막 그렇게 써놓고 블로그에도 써놓고 인스타그램에 써놓고 그 사람이 알 때까지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뭐 나를 만나거나 그러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당연히 만나보고 싶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나의 에너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마지막에 자기 암시 선언 정말 좋은 말들이 있어요. 이 중에 제가 평소에 좀 저한테 많이 했던 말들만 밑줄 그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필요한 돈은 반드시 수중에 들어온다. 내게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들 힘이 있다. 나는 나날이 점점 더 좋아진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 에너지, 지혜, 돈을 가지고 있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반드시 많은 이의 지지를 받는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내게는 좋은 것만 모여든다. 나는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다. 기적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 내게는 우주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다. 나는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한다. 너무 좋죠. 이런 말 한마디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됩니다. 인생이 달라지길 원한다면 돈을 창출하는 공부,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예,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